수단을 목표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시간 관리 템플릿을 쓰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거를 목표화시키는 겁니다. 아, 나 오늘 2시간 동안 이걸 달성하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이걸 못했어. 시간을 관리하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간트 차트란 걸 썼거든요. 시간 관리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애자일 팀에서 보면 이런 칸반 보드를 써요. 목표 관리라고 실행 레벨의 흐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 심리학자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움직이지. 이거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생활 계획표 같은 거 해봤을 거예요. 이거 못 지켜줘. 원래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시간 관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측정하고 파악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기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작은 목표를 쪼개고 난 다음에 그거의 시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을 해야지 시간을 관리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즉, 이 시간 계획표를 프로젝트 버전을 고치면 이런 간트 차트가 되는데 이거 제 날짜에 끝나는 일이 없어요. 왜? 이 자체는 시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정해진 마감까지 해라고 강제하는 워터폴 탑다운 기업들이 있어요. 이건 경영적인 의미에서 데드라인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마존 같은 곳에서도 3개월 만에 해야지라고 할 때 9개월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 이상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아마존이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도 생겨요. 자원이 가능한 만큼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스프린트 같은 거 할 때 이런 플래닝 포커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을 추측하기 위해서 플래닝 포커를 합니다. 야, 우리가 시간은 예측 못해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걸릴지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100%는 안 되지만 그나마 도움은 됩니다. 이렇게 일을 측정하는 거예요. 일의 시간을. 즉, 자기 일을 할 때는 특히나 목표를 데드라인으로 관리하면 망합니다. 특히 그게 평생을 가야 된다면, 뭐 이번 달 안에 몇 킬로 빼기 이런 식의 목표를 가려면 안 돼요. 몇 킬로를 빼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가야지. 시간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즉, 돈입니다. 1억대 연봉자가 1시간에 10만 원이에요. 10억대 연봉자가 1시간에 100만 원이에요. 100억대 연봉 부자가 1시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서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돈을 더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협업툴 같은 것도 쓰는 겁니다. 7명 정도의 1억 연봉자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시간 조율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1시간이 날아가요. 그게 70만 원이에요. 이렇게 시간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2주의 시간이 있다면 2주 동안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합니다. 2주가 지났어. 일이 2주 동안 안 끝났어. 2주 동안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의사결정을 합니다. 더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할 거라면 일을 더 쪼개가지고 얼만큼 더 투자를 할지 하는 겁니다. 시간을 자원으로 취급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게 보통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보통 매니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죠. 보통 매니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죠.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야. 아니면은 이 일 자체가 지원이 필요한 일이야. 그렇게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개인 단위에서 이게 상황에 대한 조작 통제감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을 관리하니까 왜 이 시간 안에 못 끝냈지? 그렇게 상황에 대한 조작 통제감을 착각합니다. 이거는 일을 측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료를 점점 줄어들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기록해둬야 돼요. 오늘까지 이거 못했어? 아, 이거 오늘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복잡하네? 더 할까? 더 할 거면 일을 더 세분화하자. 그리고 오늘은 이 세분화된 작은 것만 하자. 그래서 일의 순서는 정할 수 있어도 일의 시간은 예측이 안 됩니다. 즉, 자원 분배, 시간 에너지를 위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이게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와닿는 예시를 들어줄게요. 시험 칠 때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 해결하다가 시험 시간 끝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풀어요. 공부도 마찬가지. 점수 주는 쉬운 기본기, 중급 정도 응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급은 이제 그것들이 충분히 다 되었을 때, 시간 남을 때 하는 거예요. 책은 통독합니다. 여러 번.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만 따로 뽑아내서 봅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안 돼요. 단지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될 뿐. 이거를 프로젝트로 넘어가면 애자일이 되는 겁니다. 규격화해가지고 숙련화 개선. 왜 다음에 할 때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바이패스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다시 할 땐 더 숙련돼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 개선해보고 다시 할 땐 더 숙련돼서 할 수 있으니까 하나 개선해보고 이게 애자일 개발 방법론입니다.
시험 칠 때 쉬운 문제 전체적으로 먼저 푸는 거랑 똑같죠? 대학생들 같은 경우 과제를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에는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마감 직전에는 일단 끝까지 다 작성하자. 잘하든 못했든. 그리고 시간이 허용하는 한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칩니다. 이게 목표 관리고 애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일 잘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대충 해서 빨리 하고 보고해주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매니저들이. 그래서 실패해도 투자한 경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록물을 공유해주면 그게 또 필수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꼭 완벽하게 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오고 데드라인 넘겨요. 그래서 시간은 마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비싼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 템플릿을 다 버리세요. 시간 관리를 하지 말고 목표 관리를 하세요. 특히나 시간 관리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뇌는 25분 이상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25분, 5분 휴식 이런 식으로 포모도로 기법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주당 하루 반나절은 쉬어줘야 되는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자원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간은 목표가 아니에요. 애초에 시간 관리 자체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하십시오. 수단을 목적화하지 마세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마세요.